요즘 초저녁밤하는 금성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얼마 전에 달과 금성이 같이 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금성과 토성이 같이 떠 있습니다. 달과 금성은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폰으로도 충분히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금성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밝게 보이고, 최근에는 고도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금성은 우리가 알기로는 새벽에 또는 초저녁에 잠깐 보일 정도 고도가 낮았는데, 요즘에 보면 높은 고도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요즘에 최대로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각을 최대의 각이라고 하는데, 지난 1월 10일경에 48도로 최대로 각이 벌어졌었습니다. 영상은 1월 19일 금성 주변의 모습을 보이는데, 금성 아래편으로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별이 아니라 행성 토성입니다. 금성을 확대해 보면 상여달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최대의 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텔라리움이라는 성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금성과 태양 간의 각도를 측정해 보니까 약 47도 정도 나오는데, 약간의 오류를 고려하면 48도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태양과 금성이 이루는 각은 간단한 도구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와 금성, 태양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요즘 금성의 위치는 동방 최대각 부근을 지나고 있고, 지난 1월 10일 태양과 금성 사이가 48도로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최대의 각이었죠. 동쪽 방향으로 최대로 이탈된 각이기 때문에 이때를 동방 최대의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48도 가전하는 시간, 즉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해지고 3시간 후면 금성도 지면 아래로 지게 됩니다. 반대로 서쪽 방향으로 48도 이탈됐을 때를 서방 최대의 각이라고 하고, 이때는 해 뜨기 전 새벽에 대략 3시간 관측이 가능하겠지요. 탐사선이 찍은 금성의 사진은 화려하기 짝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지구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금성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금성을 관측할 때는 고배율이든 저배율이든 금성의 표면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냥 달처럼 위상변화하는 모습을 관측하는 걸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지금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달과 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죠. 달이라면 달 표면 지형이라도 보이는데, 금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달의 위상,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단순하게만 보입니다. 금성은 아무리 촬영을 잘해도 대기의 윤곽만 희뿌연하게 보일 뿐 절대로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없는 천체 사진가들이 싫어하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최대각 시즌인데 사진 한 장은 꼭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금성 아래에 있는 행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금성과 밝기 차이가 좀 나지만 이 행성이 금성보다 훨씬 인기가 많고 화려한 행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의 고리가 거의 수평으로 누워져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금성과 토성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드문데, 이때 금성보다는 토성을 보는 사람이 많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라면 100% 토성을 사진에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금성과 토성은 약 2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2도 30분이면 달이 30분 정도니까 금성과 토성 사이에 달이 5개 정도 들어갈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성 관측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요즘이 황금시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밤하늘에 금성, 토성, 목성, 화성, 우리가 볼만한 행성들은 밤하늘에 모두가 떠 있습니다. 모두 떠 있고, 관측하는 시간도 짧지 않기 때문에 행성을 관측하고 사진에 담기를 원한다면 요즘이 최고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이런 조건으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은 딥스카이에 비해서 촬영 시간이 그렇게 길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모든 행성들을 하룻밤에 다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지는 순서로 금성과 토성을 먼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천정 부근에 있는 목성을 촬영을 하면
그 다음에는 화성이 고도가 높아져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행성이 바로 목성인데 밤하늘에서 금성 다음으로 밝게 관측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천정국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관측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동쪽 하늘로 내려갑니다. 동쪽 하늘로 내려가다 보면 화성을 볼 수가 있는데 화성 역시 밝게 보입니다. 금성이나 목성처럼 뚜렷하게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별보다는 밝게 보이니까 화성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성과 목성을 촬영하는 시간이라면 화성도 어느 정도 고도가 올라와서 촬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도가 낮으면 대기 일렁임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시간 정도 되면 화성도 어느 정도 지면의 대기로부터는 멀어져서 고도가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화성,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크기가 작아서 촬영하기 힘들지만 날씨가 좋고 하늘이 좋고 재수까지 덧붙여서 좋아진다면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촬영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금성으로 돌아가서 지구와 금성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밝게 보이는지를 토성에서 관측을 한 화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측자가 토성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금성과 지구는 한 쌍의 무슨 위성처럼, 쌍성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은 가깝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에 더 가까워서 화성보다 더 밝게 보이고요. 아무튼 금성이 동방 최대각에 있는 이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금성을 관측하고 사진에 한번 담아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목성, 화성, 토성 모두 다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행성들을 촬영하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